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오늘은 안전의식과 사고 예방으로 함께합니다. 제 인사는 분명히 안전하십니까가 맞습니다. 이 안전인사는 곧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알아보게 됩니다. 먼저 산업재해와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의식의 이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무사고와 내 가족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맞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이 안전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안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에게 안전이란?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의미가 다 안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피해나 위험으로부터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서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던 안전인사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부르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출근길에 어떻게 동료와 인사를 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 하이로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전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안전해야지 하고 지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동료는 바쁘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줄인 겁니다. 딱 한 단어로 안전하십니까? 로 말이죠. 오늘 아셨으니 내일부터는 출근길에 꼭 안전인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뇌가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 작업자분들이 보입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몇 명이 우리와 함께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못합니다. 몇 명일까요? 네, 2021년 기준 하루에 나의 친구나 동료 5명이 나와 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사고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알아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상사, 예를 들면 교통사고죠. 다음으로 폭발, 감전, 추락, 유해 물질 방출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산업활동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 알아봅니다. 사진 속의 작업자들은 고소작업 중에 비계에 올라 안전거리도 하지 않고 작업 중입니다.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행동으로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이런 불안전한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사진 속에는 각종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옮기는 와중에 작업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꼭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전한 상태로 일어나는 사고가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2%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들로 일어난 사고들을 우리는 산업용어로 산업재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면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들이 있습니다. 간접 원인에는 기술적, 교육적, 작업관리상의 원인들이고 직접 원인에서 앞서 사고의 원인에서 나왔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직접 원인이 됩니다. 즉, 불안전한 상태를 물적 원인으로 기인물이나 가해물이 되고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원인으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원인이 만나게 되면 사고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사고 현상이 사망사고가 되거나 재해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최근 산업재해 유형 분석입니다. 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 명대로 이중 넘어짐 사고로 2만여 명이, 떨어짐 사고로 15,000여 명이, 피임 사고로 13,000여 명이, 절단배 임찔림 사고로 10,000여 명이, 물체에 맞음 사고로 7,200여 명이, 부딪힘 사고로 7,500여 명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쯤 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재해와 유형을 알아야 하나? 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재해 때문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원인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위험장소 접근, 복장보호구 미착용 또는 잘못 사용, 운전 중인 기계장치 정비, 유해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 감동 및 연락 불충분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우리는 불안전한 행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이나 설비자재의 결함, 복장 및 보호구의 결함, 경계 표시 설비 작업 환경의 결함으로 인한 산업재해가를 불안전한 상태적 사고라고 합니다. 최근 산업재해의 원인, 즉 기인물들이 불안전한 행동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80%나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불안전한 행동적 사고를 우리는 흔히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 휴먼에러에 의한 사고라고 합니다. 휴먼에러의 의미 알아봅니다.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동,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인간 동작, 잘못된 실수로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의식적 심리적 요인으로 일어난 실수나 행동을 휴먼에러라고 합니다. 이런 휴먼에러의 발생 요인은 바로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심리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의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의식이란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안전의식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의 발로가 곧 안전규칙의 존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의식이 있으시죠? 네, 믿습니다. 안전의식은 평소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후천적, 습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 확보의 열의와 신념이 행동화될 때 비로소 안전의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의식이 있으시죠? 네, 믿습니다. 이제는 안전의 조금 다른 의미인 감성안전 알아봅니다. 감성안전은 무엇인가?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안자는 편안한 안자로 마음이 편안하다를, 전자는 온전할 전자로 몸이 온전하다를 의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를 스스로 아는 것을 감성안전이라고 합니다. 앞서 안전의식과 안전심리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감성안전입니다. 이렇게 감성안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감성안전을 해보겠습니다. 감성안전의 실천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감성안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나의 안전을 위한 안전의 법칙을 만들자입니다. 네, 안전의 법칙에서는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일리히 법칙, 다음이 안나 카레니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안전의 법칙은 하일리히 법칙입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 라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닌 산업재해와 그 징후의 비율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참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 수정하지 못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안전의 법칙은 안나 카레니나 법칙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유래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여러 가지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장은 모두 비슷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사고가 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기업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재해 무엇인지,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안전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안전했기에 익숙해진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만의 안전법칙을 만들고 지킬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고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